fly over my own state. Something about those city lights were calling out my name. Now mama, don't you cry. You know there'll come a day where I come visit you at home. And if I never stay, the same old now welcome sound the population.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맞아 강릉으로 어반드로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뚫고 고속도로를 지나 바다에 도착했는데요. 저를 반겨주는 건 바로 새끼 고양이였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겨서 한참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앞발이 정말 토실토실했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횟집을 갔는데 1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물회를 먹었는데 와, 제가 먹어본 물회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비를 뚫고 방문한 해변에는 다행히 비가 그쳐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족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와, 이 아티스트 분들의 공연은 길을 사로잡아서 한참을 멈춰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비는 내렸고 한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마들렌과 선라이즈 시그니처 커피를 추천받아 마셨는데 올해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였습니다. 또다시 비를 뚫고 첫 번째 드로잉 스팟으로 정해두었던 카페로 향했는데요. 바로 무코 287이라는 카페였어요. 방파제를 배경으로 한 바다뷰가 정말 한눈에 들어왔고 가장 좋은 자리를 운 좋게 자리 잡아 드로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충 스케치를 마치고요. 펜 드로잉으로 형태를 가다듬고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나무는 대략 간소화해주고 빠르게 물칠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직접 보며 물칠을 하니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먼저 셀룰리언 블루로 전체적인 바다의 색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바다는 피콕 블루를 조금 섞어서 좀 더 깊은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멀리 있는 하늘에는 바이올렛의 오페라를 살짝 섞어 경계를 은은하게 표현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색 자체보다 물의 양을 계속해서 조절해주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색이 퍼지고 반대로 또 너무 적으면 붓질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계속 물 조절을 반복하면서 색을 쌓아갑니다. 휴지를 이용해서 구름도 살짝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중간면들도 조금씩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처음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표현하기보다는 큰 면적부터 색을 채워나가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먼저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푸른 면들도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기보다는 크게 2가지 정도의 색으로 단순화해서 면적만 은은하게 표현해줍니다. 우선 큼직큼직하게 화면을 나눠주는 거예요. 간소화시킨 푸른 나무들 또한 크게 2가지 색을 은은하게 섞어 면적으로만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산에 있는 형형색색의 포인트들을 더해줍니다.
이런 작은 색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림에 조금씩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간면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고 멀리 있는 곳은 너무 세세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살짝 눈을 흐리게 바라보면서 필요한 형태만 남겨 간소화해 줍니다. 어떤 사진이 아닌 리얼한 자연 풍경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색으로 표현해낸다는 이 순간은 정말 황홀한 것 같아요. 어떤 미디어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그리는 느낌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깊이감이 나도 모르게 화지에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는 내내 비가 와서 저도 모르게 너무 맑은 색보다는 평소보다 약간 물을 더 많이 써서 은은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때쯤엔 비가 많이 와서 관광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드로잉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에서 역시 저를 반겨주는 건 냥이들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다가와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즈넉한 숙소 내부의 분위기가 빗소리와 함께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아, 이 뒷모습들 어떡하죠? 세 마리가 종도 다 다른데 너무나 친하게 서로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어민양이의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코라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벽화마을이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나의 빛나던 시절은 언제였나요? 그림의 퀄리티도 정말 좋았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제대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과 생동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벽화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이 친구는 자고 있었던 걸까요? 마을 곳곳이 귀여움이 묻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퀄리티는 예사롭지 않은. 전신대에도 빼곡하게 그려진 그림,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너무나 예쁜 바다 풍경. 벽에 박힌 돌들에 색을 입히고 표정을 칠해놨는데 마치 예전에 좋아하던 고인돌 초콜릿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이 벽화는 정말 입체적이었는데요. 심지어 이걸 그릴 것을 계획하고 시멘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느 곳을 가도 벽화의 진심인 마을이었습니다. 옛날 영화관을 오마주한 곳도 있었고 돌벽에도 이렇게 퀄리티 좋게 입체감을 살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둣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여유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껴졌어요. 리브님의 유행어가 떠오르는 표지판도 보였고요. 친구들과 말뚝박기 하던 시절이 떠오르던 동상도 있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거죠? 놀랐습니다, 정말.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손님들이 남기고 가신 글들을 보며 더 공간에 애착이 갔어요. 뭔가 다녀가신 분들이 모두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신 것 같아서 보면서도 제가 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그림을 남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계획에 없던 두 번째 드로잉을 하게 됐습니다. 공용 공간에 적당한 털을 하나 잡았고요. 빠르게 스케치를 마치고 펜 드로잉을 해둔 다음 속도를 내서 채색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정말 스피디하게 그려나갔던 것 같아요.
우선 빠르게 큰 면적들을 채워나가고요. 저를 맞이해줬던 귀여운 고양이들을 곳곳에 포인트로 배치했습니다. 갈색의 농도를 쌓아감에 있어서 물 조절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마르는 속도를 계산하면서 빠르게 물감을 올렸습니다. 붓질이 조금 급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붓끝으로 고양이는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밤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인디고 블루와 바이올렛을 활용해 하늘은 저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칠했고요. 하늘과 건물 그리고 마을이 경계가 잘 구분되도록 신경 써서 칠해줍니다. 숙소의 조명색은 밝게 해서 제가 느낀 공간의 포근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풀숲의 경계도 확실하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의 나무들은 조금 더 진하게 눌러서 공간감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파사트는 짙은 색으로 칠해주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은 조명빛을 키워내서 크게 무드로 표현하고 사물의 디테일들은 조금씩 단순화해서 빠르게 칠해 나갑니다. 벽돌의 윗면 또한 빛을 받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칠해주고 나뭇잎 한잎 한잎 물방울을 통해서 조금은 뭉툭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숙소 간판은 약간 포인트를 줍니다. 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조금 차가운 색을 활용하면서 그 숙소 이름의 부분에는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화면의 소소한 디테일들을 빠르게 잡아 나가고요. 발판, 벽돌의 무늬,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은 붓끝으로 빠르게 잡아 들어갑니다. 시간에 쫓겨도 고양이는 좀 집중해서 그렸어요. 귀여움에 받은 감동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서로 각기 다른 포징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찌진양이 다음으로 까몽이를 그려주고요. 까몽이는 서로 숙소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지 계속 숙소를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했고요. 기지개를 피는 얼룩이도 칠해줍니다. 나무 숲 뒤로 보이는 마을들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색으로 공간감으로 표현해서 멀리 보내주고요.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도 없었고 그림자들과 큰 느낌만 담아봤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 그림자 표현을 하며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날짜를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칠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사장님이 마침 공간에 나와 계셔서 전달을 직접 드렸습니다. 그림 선물입니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감동했어요. 손님들 글이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홀로 강릉 여행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곳 103랩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장님께서 직접 제 그림을 전시해둔 사진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감동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던 글들 속에 제 그림이 함께 위치한 것을 보니까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새벽같이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5시 정도에 나왔는데요.
매미 소리와 함께 고요한 묵호의 바다가 반겨주는 새벽 아침은 참 시원했습니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안개와 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해나갔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정말 갑자기 이루어졌고 연휴와 비가 겹쳐서 가는 날에만 5시간이 걸리고 날씨와 컨디션 때문에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맞닥뜨리게 되는 소중한 순간들의 감정을 느끼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진부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이 좋은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순간도 버텨내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장면과 사람과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괜히 왔나 싶었던 순간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힘들더라도 가끔은 그냥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길 위에서 어떤 좋은 순간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